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저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저자는 김시덕님,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 2020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부딪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니라 집값을 형성하는 입지 조건과 미래 가치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시덕님은 도시의 개발 역사를 추적해온 도시문헌학자입니다. 식민지 시기의 토지구역 평면도부터 가장 최근의 도시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의 문헌 자료와 현장 답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테크 책은 아닙니다. 경제 경영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곳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 안보, 재난, 교통, 재개발 5가지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나 부동산 정책, 교통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집과 아파트와 땅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도시문헌학자이기 때문에 앞서에서 말씀했다시피 재테크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인문학과 도시계획의 융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가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별 국가 프로젝트, 미래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한 전망에 합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프로젝트로 읽어내는 부동산의 역사. 우리나라 도심개발 프로젝트는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며 1, 2, 3 공화국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구도심은 소유권 이슈로 개발이 어려워 외곽 지역이 개발되었습니다. 경인운하, 한강 다목적댐. 두 번째로는 사기 좋고 사기 좋은 부동산의 조건입니다. 서울공항, 김포공항은 이전하기 어렵다는 것. 산 옆에 살지 마라.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고충 주거지 확대, 제한 해제를 통해 도시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TX의 평가와 효용은 가대 포장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목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작가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공부한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여 서술했습니다.
잠시 그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도쿄 도심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교외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도심의 역세권은 앞으로도 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자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일본인 이야기, 서울선언 등 지금까지 인문 분야의 책을 쓰다가 이번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가족이 살 집을 찾거나 투자할 부동산을 찾기 위한 암장을 목적으로 저의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지난 정권의 과도한 신규 건설, 재건축 억제 정책에 따른 이상현상이고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안정을 찾는 과정이 현재의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을 곳이라고 하면 강남의 신축 고층 아파트 단지일 것 같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만약 세종시로 수도가 완전히 옮겨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최고가 유지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경제적인 요인보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서울 강남 이외에도 좋은 후보지가 많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서부 지역의 한강 주변을 가장 추천합니다. 등산을 좋아하거나 창밖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서울 강북구, 강진구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장하게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기 좋은 부산 북구, 사상구, 사구도 괜찮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신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인구 감소는 전국에서 동시에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도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인구가 몰려서 주택과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곽의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그나마 줄고 있는 인구를 중심에서 외곽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시 외곽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토목 사업을 생계로 삼는 일부 지역 유지에게는 좋겠으나 그 외에 어떤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교통, 특히 철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여러 이유에서 국가 교통의 중심이 철도로부터 도로를 옮겨왔습니다. 그리하여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철도 인프라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정철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요금체제 개편이 정치적 이유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GTX에 대한 대서울 지역 시민들의 기대가 과도하고 여기에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역세권으로 간주하여 묻지마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 도시의 성장과 성숙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호재, 개발, 금리, 공급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근대 건축, 마을 등을 무조건 보존하자고 주장하며 개발을 제약시에서는 시민과 도시의 미래에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노년기에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중단기적으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는요? 답사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지역은 경기도 파주의 운정 신도시 넘어 북쪽으로 펼쳐진 지역, 남한 강변의 여주 같은 도시들이었습니다. 가장 차분하고 느껴진 도시는 춘천과 전주였습니다. 요즘은 원주도 점점 눈에 들어오고요. 동해안 지역의 여러 도시도 좋습니다. 중단기적으로 가장 큰 성장을 예측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의 서부 지역, 이에 인접한 충청 남북도 일부, 그리고 중부권 메가시티라 불리는 대전, 세종, 청주의 3개 도시의 중간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인터뷰에 대한 내용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은 부산, 대전, 대구, 세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기본적으로 역세권, 예를 들어서 2호선, 3호선이 환승하는 역, 주변에 주거 구역이 많은 곳, 유흥시설이 없고 초, 중, 고, 동학교가 적정하게 분배되어 있는 곳, 그 지역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없는 곳, 그리고 학군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변에 대한 물가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인접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은 후 부동산을 보러 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먼저 자가용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불편한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역세권인지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지 오염시설이 없는지 인접한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대한 상권도 잘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 있는 책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